소심한 성격 어떻게 바꿀까요? 제가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은데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성격이 마음에 드세요? 혹시 마음에 쏙 든다는 분들은 축복을 받은 분들이거나 반대로 엄청난 저주를 받은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말에 민감한 성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아나무인의 남 지위를 끌어내리는 나르시시스트일 수도 있어요. 제가 클래스 101에 나르시시스트를 그룹 대화에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만약 나르라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맨날 나르시시스트를 비판하는 영상 올렸었는데 뜨끔하더라고요. 사실 대인관계 트러블의 50% 이상은 나르시시스트들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로 그 트러블 메이커라면 이런 성격 바꿔야 할까요? 바꿀 수 있을까요? 성격은 바꿀 수 없다고 보는 게 맞기는 해요. 거의 안 바뀐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나의 행동은 바꿀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을 바꿀 수는 있어요. 사실 진짜 원하는 건 그거 아닌가요? 내가 더욱 사랑받고 어딜 가도 환영받고 인기 있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멋있다고 해주고, 그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전보다 더욱더 용기가 있고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다정하고 솔직하고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성격을 그대로 두고서도 말이죠. 어디서 출발하든지 간에 나 자신을 갈고 닦아서 꼭대기에 올라서 자아실현자에 가까워진다면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등산로에 어디에서 출발해도 산 꼭대기에서 만나듯이 말이죠. 이것을 스스로는 성격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냥 내 생각일 가능성이 커요. 소위 말하는 성격이란 것은 예전이나 지금 모두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내 성격의 단점은 사실은 내가 가진 커다란 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성장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성격을 바꿔! 그러면서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잘 안 되면 이래요. 너희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나랑 똑같이 해야지. 마인드가 글렀어. 저는 이제부터 나의 성격의 단점으로부터 성장하는 법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심한 성격을 얘기해 볼게요. 남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소심한 성격은 눈치를 보지 않으려고 하지 마세요. 역으로 열심히 눈치를 봐서 눈치 보기에 달인이 되세요. 평생 눈치를 열심히 봐왔던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의 기분과 상태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서 그룹 대화를 하고 있다면 그 그룹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어떤 상담심리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가정폭력 때문에 항상 눈치를 보면서 자라나셨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어린 시절이지만 그 덕분에 지금은 누구보다도 분위기 파악을 쉽게 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세요. 저도 어머니께서 나르시시즘이 있는 분이셔서 어머니에게 혼나지 않게, 또 어머니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눈치 보기 능력이 많이 개발된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런 제 성격이 100% 환경 때문만은 아니고 제가 타고난 점이 더 클 수도 있기는 해요. 소심한 사람이 계속 소심해지는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 잘한 건지 상대에게 내 스킬이 먹힐 건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움츠러들고 소심해져요. 이때 필요한 것은 스킬이에요. 책이나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스킬을 배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적용을 하다 보면 점점점 더 계산이 잘 됩니다. 내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저놈이 이상한 건지 거짓말을 한 건지 계산이 더욱더 잘 되게 돼요. 소심하다는 것은 나도 상처받기가 싫고 상대에게도 상처를 주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열심히 파고들면 됩니다. 두려워서 도망가지만 않으면 돼요. 열심히 파고들다 보면 신중하고 현명하다는 평가를 듣게 될 거예요. 소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셜 스킬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그룹 내의 지위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룹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과 말은 어느 하나 지위 중립적인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행동은 반드시 누군가의 지위를 올리거나 낮추게 돼요. 지금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가는지, 누가 누구를 올려주는지, 누가 누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그걸 관찰하는 게 시작이에요. 사이비들이 자신감이나 자존감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놈의 자존감 타령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존감이나 자신감은 마인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식과 경험에서 오는 것이에요. 대인관계 지식과 스킬을 배우고 그것을 실제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서 실제로 확실히 내가 체감을 했을 때 비로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술하는 의사가 지식과 경험은 부족한데 자신감, 자존감만 가지면 수술을 잘하게 되나요? 그런 의사에게 몸을 맡기고 싶나요? 자기 세뇌로 만든 얄팍한 자존감, 자신감은 실제 세상에서 사람들이 조금만 띠껍게 대하잖아요? 그럼 와장창 박살이 납니다. 내가 현재 자신이 없다는 것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가능하고 예상이 가능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물론 이것 이상의 높은 차원의 자존감, 자신감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 영상 중에서 미움받을 용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대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반대편의 성격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소심한 사람의 반대편 어딘가에 나르시시스트가 있어요. 잘난 척하고 근자감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들이죠. 요즘 유튜브에서 나르들이 대차게 까이고 있는데요. 병적인 나르들은 1% 이내, 심한 나르는 5% 정도, 약한 나르는 대략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근거도 없이 자신이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죠. 자신이 남들보다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는 어떤 증거, 징표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공부나 학업을 열심히 한다든지, 더 나은 외모를 위해서 성형, 화장,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쓴다든지, 또는 명품이나 외제차에 집착한다든지 말이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수영 같은 걸 해도 내가 즐기는 게 아니라 응급구조사 자격증까지 하고 피아노를 쳐도 멋지게 칠 수 있는 곡 하나를 만들어주는 게 자기의 중점 사업이죠. 그렇게 해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데 성공을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그들의 본색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말고는 다 하찮은 인간들이고 자신만이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을 무시하고 끌어내려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올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르들도 계산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 지위 상승에 사로잡혀서 장기적인 지위 계산을 못하는 거죠. 나르들이 하는 그 많은 노력으로 대인관계 스킬에 투자한다면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이 노력이 나의 단기적인 지위 상승을 위한 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상승을 위한 것인지 말이죠. 나르들이 돈과 외모에 투자하는 것만큼 대인관계의 통찰에 대한 노력을 한다면 정말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은 결국 남들보다 더 잘나고 싶은 거잖아요. 돈과 외모로만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인품과 지혜로도 존경을 받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혼자 막 생각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책이나 유튜브 또 다른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나르들도 성격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났다는 징표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솔직히 초반에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끌려오잖아요. 제가 예전 영상 중에서 피상적인 그룹에서의 매력의 절대 공식을 말씀드렸었는데요. 피상적인 그룹에서 매력은 그 사람이 가진 자원 곱하기 친근감입니다. 나르들은 초반 매력을 바탕으로 많은 대인관계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사람들이 끌려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배운 지식을 시험해보고 체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화된 나르시시스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르들이 성숙하고 더 성장했을 때 다른 모든 성격의 진화형, 성장형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사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들은 더욱더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시 내가 악성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성격들도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의존적 성격이라면 친밀한 관계에 되게 익숙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강박적 성격이라면 조심성이 많고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이외에 정말 다양한 성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더 다룰수록 타겟이 좁아지기 때문에 유튜브 알고리즘 특성상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가 좋은 플랫폼이지만 깊은 내용을 다룰수록 타겟이 좁아지고 채널에 악영향을 미치게 돼요.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다른 플랫폼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야, 너 성격 좀 바꿔 라고 남들은 되게 쉽게 말을 하죠. 하지만 성격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생존을 위한 세계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성격을 바꾸라는 말을 듣는 당사자에게는 너가 가진 무기를 다 버리고 맨손으로 사자우리에 들어가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자가 으르렁거려서 위협을 느끼면 다시 자신이 그동안 잘 통했다고 생각했던 무기를 허겁지겁 집어들게 돼 있습니다. 사이비들은 당장 나의 무기를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걸 버리면 옷을 다 벗고 사자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걸요. 우리는 평생 갈고 닦아온 나만의 성격적 자원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새로 배워야 할 것보다 더 큰 자원과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사이비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스스로 이미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친밀함과 감정을 나누고 싶은 욕구도 있죠. 하지만 내 성격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성격을 버리고 고치려고 해요. 그걸 사이비들이 부추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생 내가 살면서 의지해왔던 바로 그 나의 성격의 자원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거기에 소셜 스킬의 지식을 쌓고 경험에 적용해서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통하는 건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진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 이상의 변화는 미움받을 용기 해석 영상에서 살짝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차 올릴 영상에서도 조금씩 간접적으로 소개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성격에 관한 여담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소심한 기질도 있고 연극성 성격 기질도 있고 자기애적 성격 기질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렸을 때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소심함이었어요. 나르시시스트 어머니가 언제 화낼지 몰라서 눈치를 보고 막 전전긍긍했죠. 친구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되게 막 우물쭈물했어요. 그냥 착한 척하는 미소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했어요. 특히 대학교 때 심했는데 학교에 갔다 오면 힘들어서 그냥 막 맥이 탁 풀릴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20대 중반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셜 스킬들을 공부하고 시험해보고 새롭게 체득하면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내가 몰랐던 더 좋은 감정들을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친밀함이 뭔지도 느끼게 되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뭐가 더 좋은 건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15년 정도 지나서 우연히 MMPI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다면적 인성 검사라고 성인의 성격과 정신병리의 어떤 표준화된 심리 검사인데요. 저는 굉장히 자신 있게 문제를 풀었어요. 아, 이젠 내가 진짜 많이 변했지. 난 예전에 내가 아니야. 막 문제 풀면서 나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검사 후에 결과지를 받았는데요. 눈치를 많이 보고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입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성격이 결과지에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내가 그토록 발버둥 쳤는데 10년이 넘게 발버둥 쳤는데 변한 게 없다고? 나는 내적으로 진짜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삶도 편해졌고 사람들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그런 고통의 관심사에서 벗어나서 나의 진짜 목표를 향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검사는 왜 옛날이랑 똑같냐고요. 또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제 성격 자체는 변한 게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남의 눈치를 보는 것, 타인의 시선에 예민한 성향 그 자체는 같지만 이제 계산이 잘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해야 돼. 눈치 보이니까.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이제 눈치 안 봐도 돼. 난 그럼 할 만큼 한 거야. 그래도 안 되면 뭐 저 사람 탓이지 뭐. 이렇게 대인관계에 대한 에너지를 덜 쏟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되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운동도 해보고 노래, 춤, 연기, 발성도 배워보고 앞에 나가서 사회도 보고 독서 토론도 나가보고 버스킹도 나가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이비들이 하는 말, 넌 자존감이 없어서 네 인생을 망치고 있어. 아니요. 자존감이 없어서 사람들과 못 어울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소셜 스킬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축구를 못하는 게 자존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축구 스킬을 체득하면 축구 잘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자님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